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한국은 한글날로 휴장을 했지만, 미국 시장은 이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틀 동안 엄청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한국 시장 외에는 뭐 중국, 일본 다 유럽 마찬가지고 시장이 다 오픈되어 있는 상황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어쨌든 오늘 9일이니까 내일 10일부터 11일까지 이제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 시장이 좀 신경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시장 상황을 살펴본 다음에 바이오 3총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보는 코스피는 일단 반등의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진짜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 내일부터 이어지는 그 미중 무역 협상에서 큰 어떤 성과물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 급락할 수도 있죠. 근데 급락하고 난 다음에도 이 이벤트들이 줄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14일, 15일, 18일, 그리고 31일 FOMC, 일본 BOJ 금리 얘기까지 하면서 사실은 10월 달은 급락하다가도 급등, 급락하다가도 급등, 라는 이런 시나리오는 사실 없겠죠. 좀 오버했고요. 아무튼 급락과 급등의 어떤 그 큰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좀 과감하게 투자해도 된다라는 부분을 좀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지만 저의 의견과 틀린 부분은 틀렸다고 판단하시고 맞는 부분은 같이 좀 조화롭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는 현재 어저께에 이어서 빅딜을 선호한다라는 부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말씀드렸죠. 작은 뭐 그런 거 안 하고 나는 크게 가겠다. 중국과는 완전히 반대의 또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빅딜 필요 없다. 지금 소소하게 어차피 중국은 일방적으로 당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빅딜 없고 협상 그 자체에 대한 그 소소한 이득을 챙기려는 목적인데 빅딜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가자라는 거죠. 중국은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일정도 원래에서 대폭 줄인 다음에 일방만 하고 바로 귀국하겠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약간 그러니까 어저께죠. 우리나라 시장 열렸던 그 밤에 미국장은 폭락했습니다. 1% 넘게 빠지면서 다우가 1.1%, 그리고 S&P가 1.5% 빠졌습니다. 나스닥도 1.6% 빠지면서 엄청 많이 빠진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바로 2000선 무너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 분위기가 좀 그랬었고, 미국은 또 다시 공적 연기금에 중국 주식 투자를 제한하겠다라는 자본 통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미국이 어쨌든 트럼프 특유의 협상하기 전에 기대치를 확 낮춰놓으면서 시장을 좀 우려시키는, 그 다음에 이후에 본인의 어떤 그 영향력을 과시하는 그런 특유의 협상력이 있죠. 시나리오대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빅들이 나올 가능성은 정말 작잖아요. 중국이 일방적으로 당할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급락 이후에 강한 매집, 저의 이제 개인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본인만의 어떤 그런 노하우를 잘 살리셔서 생각을 해놓으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는 부분, 어저께는 또 파월이 한 이제 강연에서 이제 대차 대조표 확대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대차 대조표 확대라는 거는 사실 뭐 익숙하신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사실 그 양자 완화 쪽으로 보시면 돼요. 채권 매입한 다음에 시중에 돈을 풀겠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양적 완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양적 완화. 그래서 경기 부양책을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했고,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당연히 밝힐 수는 없고, 밝히지도 않겠지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쪽으로 10월 31일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석하면서 오늘 시장이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파월은 금리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0.25씩 범위로 정하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1.5와는 다르게. 그래서 한 번 더 내리면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갑자기 또 사전 선제 또 립 서비스를 하고 있죠. 금리 낮춰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똑같아지면은 우리나라 폭망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똑같은 금리인데 왜 한국에 자금을 들고 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중순쯤에 금통위 할 때 아마 금리 낮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위 협상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폭넓게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까지는 몰랐는데 중국의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거의 뭐 이제 민족 말살입니다. 다 달라는 거예요. 서비스, 비관세 장벽까지 낮추라. 그다음에 농업 부분, 그리고 약속한 협의 이행하라. 뭐 정말 협상 잘못했다가는 진짜 거의 중국이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15일 협상의 어떤 그 내용의 그걸 떠나서 15일부터는 당장 이제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종전 관세가 25%였죠. 25%였는데 이게 지금 30%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중국은 일단은 한 방 맞을 가능성이 커요. 이거 이후로 해서.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신임 IMF 총재가 연설을 했는데 세계 경제는 동반 둔화 국면에 직면했다. 그래서 전 세계 90% 지역에서 성장세가 낮아질 것이다. 심각하게 보고 있네요. 성장률도 매우 낮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 그래서 다 이렇게 안 좋게 보는데 우리나라는 좋게 보고 있죠. 정말 우리나라 자체에서. 그래서 지금 사태의 심각성은 인지를 하시는 쪽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언급해드리면은 무역협상 타결 결렬, 그 다음에 관세 부과 언급, 실제 관세 부과의 이런 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타결이 돼도 5일 이후에 빠졌고, 물론 좋은 얘기죠. 결렬돼도 빠졌고 5일 이후에 실제 관세를 부과해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관세 부과를 언급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앞으로 얼마에 대해서 어떻게 부과할 건지, 3개월의 유예를 줄 건지, 뭐 바로 부과를 할 건지에 대해서 언급할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은 주가 지수가 5일 후에도 당연히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똑같이 왔겠죠. 근데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제가 보는 요 하락했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또 이럴 때 베팅해야지. 공포에 베팅하는 거 이번에 빼돌리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 제 지난 방송에 드렸던 거 참고하셔서 그 전략이 사실 확률이 되게 높아요. 기관들, 외국인들 다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다 오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는 SDI고 삼성전기고 그런 거죠. LG 디스플레이고. 자,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저께 많이 빠졌었어요. 10월 9일자고요. 오늘 10월 10일자입니다. 보시면은 다시 반등을 했어요. 거의 대부분을. 그래서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냉탕과 온탕을 반복했던 그 이유는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스닥도 비슷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어저께 하락폭이 생각보다 컸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역시나 트럼프가 또 립서비스를 했구나 생각했는데, 오늘 또 연준 의장이 이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또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시장이 일단 또 이슈 하나하나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정세계가 동조화되고 있다는 부분은 이제 분명히 인식하셨죠. 동조화되고 있고 같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 그래서 혹시나 한국은 항상 이제 하루 아침에 열리잖아요. 미국 유럽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열리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조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달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저께 급등했다가 오늘 연준 의장 한마디 때문에 또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 전체적으로 시장이 눈에 약간은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는 어저께 이제 휴장이었으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휴장이었고, 중국 지수는 열렸습니다. 중국 지수 열렸고 정말 어이없게도 오늘 또 0.3% 반등하면서 끝났어요. 과연 이게 내일과 모레는 어떤 식으로 차트가 그려질지는 궁금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은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중국은 3천이 무너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3천 무너지면 사실상 지금 뭐 몇 개월 동안 쌓아온 요 박스권 장세 한 번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고 아무래도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피하고 싶은 협상이 아닐까 중국으로서는. 어저께도 우리나라 코스피 야간 선물은 2포인트 빠지면서 약세로 끝났습니다. 자, 바이오 몇 개만 좀 보여드리고 마감할게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가장 큰 돌풍 핵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공매도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주가가 오르기가 힘들어요. 공매도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당연히 요걸 빼고 가야죠. 그래서 공매도가 이제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눈치 보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번갈아가면서 매수를 하고 공매도 자체도 많이 줄어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물론 경고라서 이 기관이나 뭐 펀드 자금, 뭐 공적 자금이 들어올 리는 정말 만무하죠. 지금부터는. 그래서 철저히 개인과 외국인의 어떤 그런 진영 싸움으로 갈 텐데 외국인은 지금 대부분의 포지션을 지금 대형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지금 온탕과 냉탕 가면서 전부 다 개인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으로 단타는 분명히 지금 시장이 매우 우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HLB. 재밌죠. 한국거래소 자료를 가져왔는데 한 달 만에 지금 뭐 제가 8만원 이하 사라고 방송하면서 처음 방송을 시작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뭐 10만원이 넘어갔습니다. HLB만. 나머지 정보들은 다 많이 빠졌어요. 헬스케어도 많이 빠졌고 지금 뭐 오른 것 같지만 사실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HLB는 일단은 시장에 어떤 그 배신을 할 가능성은 낮아요. 거래 정지나 뭐 이런 갑자기 폭락하더라도 사실 이 상황에서 손해보신 분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테마주 쪽이나 이런 잡주는 하시면 안 되는 그런 투자 성향이십니다. 여기선 손실 보시면 안 돼요. 물타기를 하더라도 아니면 철저히 저처럼 2분 5분 안에 끊고 나오든지 종가에 사서.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10만원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가격이긴 하지만 여기 작년에 비해서 지난 시점에 비해서 근데 마찬가지로 공매도가 쌓여있는 시점에서는 뭐 폭락이죠. 폭락. 지금 공매도 쌓아놓고 폭락시키는 거 보세요. 반토막이 뭡니까 지금 3분의 1 토막 났었죠. 그러면서 공매도가 줄어들면서 또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또 마찬가지 흐름으로 주고받으면서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는 좀 반대로인데 근데 마찬가지로 공매도가 지금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외국인들 많이 팔아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또 한번 경고음이 들려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팔고 나와야 되고 정말 중요한 거는 단 1%를 먹더라도 플러스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버릇이 되거든요. 여기서 손실 보시면 다른 종목에서 많이 하기는 진짜 힘들어요. 이거 여기서 20% 손실 보시고 대형주로 20% 버시려면은 1년 걸립니다. 1년. 그렇게 하지 마시고 20%면 정말 큰 거거든요. 지금 기준금리 1.5% 세금 떼면 1.2%입니다. 1억 맡기면 100만원 주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100만원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 진짜 잊지 마시고. 자, 상대적으로 신라제는 없습니다. 없어. 아까랑 많이 다르죠. 뭐 기간이 한번 들어오긴 했지만 뭐 사실 아까 앞에서 보던 것과는 많이 다른 이제 그런 모습이고 공매도도 꾸준하게 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는 언제든지 거래 정지를 당할 수 있어요. 검찰 수사, 횡령, 뭐 사기 어떤 걸 갖다 붙여도 어색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팩400 관련해서는 임상 시험이 중단됐어요. 앞에 헬릭스미스가 3-1A, 3-1B 해서 투트랙으로 나눠서 A 쪽에 문제가 있었지만 혹시 몰라서 했던 3-B에서 효과가 나오면서 3- 이상으로 가는 지금 그 앞에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VM202에 관해서 근데 얘는 지금 팩400이 지금 가남 임상시험 3상에서 중단됐습니다. 그만하라는 거죠. 너는 안 되니까 그만해 해놓고는 그 전에 그 사전에 대주주들 매도 다 해놓고 뭐
완전 거의 뭐라 그래야 되지? 상패당해야 되는 그런 위기였는데 지금 어처구니 없게도 무슨 이제 미국계 펀드가 비중을 좀 늘렸다. 요 뉴스 나오면서 그리고 헬릭 스미스나 HLB 관련된 요 흐름 타면서 뒤늦게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전혀 없어요, 얘네들은. 지금 끝났습니다, 사실상 이 회사는. 그렇기 때문에 단타로서는 물론 매력적이지만 저도 단타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종목에 물렸다가 거래 정지 당하거나 또 하락하면 기분은 100배로 더러울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올라가면서 또 많이 꼬실 거예요. 진짜 이렇게 저도 10년 동안 이 기관에서 몸 당하면서 하면서도 흔들리면서 한 번씩 들어가는데 개인들은 진짜 참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명심하시고 정말 물려도 실체가 있는 회사에 물려야 돼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코스피는 여기 이제 일목 상단에서 지지받고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고 오늘 미국장이 잘 끝난다면 어저께 미국장의 폭락은 일단 한 번은 다행히 패스팅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좋은 위치에서 하루 쉬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중요한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단타 혹시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쫄지 마시고 또 이럴 때 한 번씩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좋은 일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목요일, 금요일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